어쩌면 앞으로 1주택자 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무주택자 분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청약률 제로 1주택자에게 기회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찍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영상에서 청약률이 제로가 됐던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청약률 제로의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을 했었죠. 그러면서 가격적으로 50%까지 떨어지는 지역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청약률의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청약률이 굉장히 낮게 형성된 그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1주택자 분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주택자한테 기회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무주택자 분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다시 다가올 기회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청약률 제로가 현실화 됐었던 시기 2008년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매일경제 기사를 근거로 한 자료를 보면은 첫 번째 청약률이 제로에 속출한 단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버블세븐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30%에서 50%까지 하락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기조들이 일어났던 2008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지표들을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유사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률 제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팩트적인 부분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청약에 본청약이 있었습니다. 처음 본청약이 시행이 됐는데요. 양주 회천 A 24블록의 청약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연합뉴스의 자료 LH를 토대로 한 근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2021년 12월에 이제 825가구가 있었고 이 중에 612가구가 당첨자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2022년 6월 30일에 본청약을 했었죠. 이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본청약 신청을 하게 되시면은 이제 무조건 100% 당첨이 됐는데 이 사전청약을 신청한 분들 중에 포기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양주 회천 A 24블록 같은 경우에 입지가 그렇게 우수하진 않지만 분양 가격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았고요. 신도시이고 그리고 2억대의 아파트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물량들은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이유가 있겠죠. 당첨이 됐는데도 포기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이제 집값 하락에 대한 예측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경기가 좋았다면은 많은 분들이 본청약에 신청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조정 기회를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인 것이 반영이 됐다고 보여져요. 또한 이제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의 부담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의 경쟁률도 2.6대 1의 경쟁률, 많지 않은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양주 회천 A 24블록의 현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 주택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인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청약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갈아타기 전략도 가능한 시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양가 상한제의 지역들, 그리고 3억 원을 넘지 않는 지역들의 아파트도 사전 청약 당첨자 분들이 청약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지표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청약률이 제로에 가깝게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50% 반토막까지 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 속에서 무주택자 분들 뿐만 아니라 1주택자 분들도 갈아타기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 유효 전략은 이제 청약을 통해서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 유예 기간이 1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약률 제로에 가까운 그런 단지들이 어디에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힐스테이트 블루 포레스트라고 하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그리고 당첨 가점을 제가 청약홈에서 가져온 출처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힐스테이트 블루 포레스트에 대한 입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검단 신도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이 분양 물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검단 신도시라고 하는 핵심 지역에, 그리고 수도권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지역 인근의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을 수 있는 단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블루 포레스트보다는 더 입지가 좋은 검단 신도시에 내가 주택 마련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입지가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은 가점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이 분양 물량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84A 타입 같은 경우에 2.17대 1,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1.31대 1,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1.85대 1입니다. 청약률 제로에 거의 가까운 청약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격도 조금 비싸고 입지적으로 아주 우수하지 못한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어쨌거나 청약 경쟁률이 미달이 나진 않았지만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본다면 이제 청약 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2.17대 1의 경쟁률이 나온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62점이 나왔습니다. 이 62점이라고 하는 가점은 굉장히 높은 가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인근 지역의 주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인근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 중에 꼭 당첨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청약 신청을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저 가점은 12점입니다. 12점. 그리고 84 C타입 같은 경우에 최저점은 10점이에요. 10점.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점만 봤을 때 10점대도 청약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가점이 지금까지 낮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비싸죠. 왜냐하면 프리미엄까지 붙게 된다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비쌉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다소 입지가 떨어지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의 당첨자 분들도 당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영상들에서 입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입지를 선택했을 때 신축 아파트의 저점으로 입성을 할 수 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갖고 보실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물량을 더 보시면 힐스테이트 탑석의 의정부의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의 GTX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7호선 연장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량이었는데,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39대 1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의 뭐 경쟁률을 보게 된다면 뭐 2대 1, 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지역에서 미달이 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달이 낮다는 것은 청약 경쟁률이 제로라는 거죠. 이 74타입 같은 경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경쟁률이 제로가 된다면, 이런 단지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고, 그리고 저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1주택자가 갈아타기 전략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최저점 24점입니다. 그리고 최고점은 67점까지 굉장히 편차가 커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가점자의 분들, 그리고 1주택자의 분들이 이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14점, 16점, 그리고 74타입 같은 경우에 15점, 뭐 10점대의 가점을 갖고도 신축 아파트의 브랜드, 물론 입지가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 이런 물량들을 갈아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곳을 신청을 하거나 선점을 해야 된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정적인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면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 중에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는 저점의 가점으로도 당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규제 지역들이 해제가 되는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연내에는 이 규제 지역을 더욱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규제 지역들이 많이 해제되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1주택자 분들한테는 더욱더 많은 지역들을 통해 가지고 저가점으로 또는 추첨제 전략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신축 아파트 갈아타기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공공분양의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를 기점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는 24대 1의 경쟁률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만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많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분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료를 보면서 공공분양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높은 경쟁을 갖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 공공 분양 물량들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면 좋겠죠. 하지만 당첨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되는 물량은 무엇이냐? 18.4대 1의 경쟁이었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민간 분양 물량들, 앞서 살펴본 힐스테이트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낮아도 당첨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물량들을 지금 현재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인 분양 물량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의 분양 물량들이 할인 분양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고분양가의 분양을 했던 물량들이 할인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적정 분양가가 되는 거예요. 싼 분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양 물량은 이미 고분양가에 분양을 하고 할인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 분양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양 물량 말고 앞으로 청약 경쟁률이 저조화되면서 민간 분양 물량들 중에 할인 분양가가 적용이 되는 물량들이 있다면 그런 물량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공공분양 물량에 집중해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물량에만 청약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언론 매체라든가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민간 분양 물량들이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고 청약 경쟁률이 제로화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할인 분양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가에 쌀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들은 반드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거래 건수도 살펴보면은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의 매매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고요. 많은 호가에 있었던 그런 매물들도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규제로 지금 현재 묶여 있기 때문에 대출의 완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거래의 활발한 그런 시장은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청약의 경쟁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고가의 아파트들도 할인 분양을 하고 있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도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명언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간단히 한번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문제만 발견한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크게 부를 이루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이 왜 성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생각과 기회를 항상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에 항상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점만을 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누군가는 50%가 떨어진다, 70%가 떨어진다,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누구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본인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본인의 생각을 적용시키면 되는데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시장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을 하면 그 시장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저는 부동산의 시장에서 기회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늘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명언을 한번 보면서 내가 과연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인지 문제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생각의 전환만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언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